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승부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급여 배당 활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어느덧 3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서는 우리 회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하여서 2023년 이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작업이 한창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영상에서 7월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 상반기 결산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서 3분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안내드린 바가 있겠죠. 저희가 상반기 부가세 작업을 끝난 이후에 8월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의뢰해 주신 업체들의 상반기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3분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대표님들을 찾아뵙는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상반기 결산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신 이후에 대표님과 주주들에게 필요한 의사결정 시간을 가졌으리라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좀 더 참조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작업은 상반기까지 손익 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 매출 추이 및 자금 스케줄을 예측해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대표님을 포함한 가족 임직원의 급여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재설정도 필요하다면 몇 가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인상안 또는 인하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금 상황과 잉여금의 누적 규모를 살펴보시고요. 중간 배당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배당 여부 및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급여 재설정과 그리고 배당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의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실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치고 있으신 대표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급여 재설정과 중간 배당을 계획하시면서도 정관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또한 작성하지 않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월급이 5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500만 원을 받아가고 있으시겠죠. 상반기에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익 제어의 일환으로 대표님의 상여금을 2천만 원씩 책정을 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임원의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에 그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의 월급의 수준에 비해서 상여금의 규모 자체가 과하게 높다라고 판단된다라면 설사 지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배당도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받아갈 수 있는 규정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배당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도 보완이 선행되었다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정관 규정을 보완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놓았다고 해서 대표님의 모든 의사결정이 세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반기 이익 제어를 위해서 대표님과 가족 임직원의 급여 인상을 고려 중이시라면 그냥 무턱대고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의 이익 현황하고 향후 매출 추이를 예측하여서 적절한 인상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급여 인상 시에 예상되는 세금 또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고요. 4대 보험의
증가 효과도 고려해 봐야 되고 우리 법인의 이익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살펴봐야 되고요. 법인세를 얼마만큼 절감을 하고 이와 관련한 급여는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강조드린 바이고요. 잉여금이 결국에는 제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 4가지 정도의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급여 인상의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의 매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까지도 또 고려를 해서 연동해서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급여 설정은 업종의 특성과 이익률을 고려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약 5%에서 20%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폭넓은 케이스 분석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을 하겠다. 여기서 밝히는 한 20%의 수준은 판례에서 가져온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근데 회사의 이익이 아주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기에 좀 좋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20%라고 하면 8천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8천만 원 자체가 이익을 제어하는 수준에 있어서 적합하냐, 올바르냐 라는 부분은 가치 판단의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다른 영역까지도 건드려야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딱 풀어서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중간 배당까지 계획하고 있다라면 배당 소득 합산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만 배당을 해야지만 종합과세가 되지 않으니 2천만 원만 배당하고 끝내겠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잉여금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부담이 증가되긴 하겠는데 얼마만큼이 증가가 되는지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회사의 자금 운영의 스케줄까지 고려해서 그 규모는 어디까지 배당 규모를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중간 배당은 10월에 할지 9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언제 할지 그 시기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해서 자금 운영에도 여유가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그 부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잉여금이 누적된 회사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수가 있다. 회사의 이익을 제어를 하고요.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잉여금의 엑시트에 있어서도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파워풀한 전략은 기본에 해당하는 급여와 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을 통한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회사가 존립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업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한 20년 정도만 지속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번에 해당하는 급여와 배당을 재설정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대표님과 회사의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실행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